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6번째로 어떻게 카르보닐 그룹을 우리가 이와 같은 하이드로존 그룹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세탈, 그 다음에 기탈, 헤미아세탈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글루코스, 그 다음에 라이보스,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것을 좀 더 이해를 보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글루코스를 조금 더 우리가 모델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실제적으로 글루코스의 일반적인 모양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탄소의 수를 일단 확인을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죠. 이렇게 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알데하이드, 그죠? 알데하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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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헥사날이나 그 다음에 헥세인은 물에 안 녹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글루코스는 물에 잘 녹는 이유가, 그죠? 뭐겠나요? 탄소마다 OH가 있는 거죠. 탄소마다 OH. 그래서 OH 수가 물이 물에 잘 녹는 것은 거기에 OH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탄소에 OH가 많이 붙어 가지고 있으니까 탄소의 수는 6개가 돼서 이 탄소만 있다면 안 녹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OH가 계속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나 붙어 있으니까 물에 잘 녹는구나. 그래서 우리 몸 전체가 70% 이상의 물이고, 그 다음에 그 반응을 시키는데도 수용액 속에서 모든 것을 반응을 시키는데, 우리가 글루코스를 먹었을 때, 우리가 밥을 먹는다, 빵을 먹는다 했을 때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뭐가 되나요? 이게 중간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글루코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글루코스가 분해가 돼서 나중에 CO2가 그 다음에 에너지가 되고, 중간에 필요한 또 화합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구조를 지금 어떻게 표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실질적인 한 가지 방법은 뭐가 되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고 그 다음에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겠나요? 눌러버리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이와 같은 형태가, 그죠?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전봇대처럼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이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식으로 맨 처음에 이야기를 제안을 한 사람이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전봇대처럼 이렇게 분자를 표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피셔 프로젝션, 피셔 투영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실제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행태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했을 때에 요 부분은 뒤로 들어간 부분이 되겠죠. 뒤로 들어간 부분.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뭐가 되나, 지금 수직으로 된 부분은 뒤로 들어간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되겠네.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 보게 되면은 뒤로 들어간 것은 어디 이렇게 해야 되나, 그죠? 뒤로 들어간 부분들은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는 데에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뒤로 들어왔죠. 요거 하나만 보면, 요 단소만 보면은, 그 다음에 요 수평으로 된 것은 항상 여러분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를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 두 개죠. 요 두 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 탄소 한 개가 하나,
이 탄소 한 개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결합을 갖는데 두 개의 결합은 뭐가 되나? 뒤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결합은 여러분들 앞에서 앞으로 나와 있는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PC 프로젝션입니다. PC 프로젝션. 그래서 여기서도 PC 프로젝션을 엄격하게 표시를 해주려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OH,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나요? 지금 여기는 이런 형태로, 그죠?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해주는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기서는 OH. 또 이런 형태로 계속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지금 요 탄소에서 본다면은 지금 위에,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뒤로 들어간 부분이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요 앞에가 요 밑으로 또 뒤로 들어간 부분이 요게 C가 되겠죠. C에서 쭉 연결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H가 여러분들 보는 데서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OH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피셔 프로젝션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은 글루코스의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건 아니죠. 실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뭐가 되나 쫙 펴가지고 그냥 눌러준 거죠. 이렇게 눌러준 거예요. 딱 눌러주게 되면은 뭐가 되나 납작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뭐가 되나 이와 같은 구조를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조를 뭐가 되나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피셔 프로젝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화합물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이와 같은 입체적인 구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요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이 그림을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자, 여기에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CH2OH를 찾아보세요. 이게 어디 있나? 지금 밖에 나와 이거죠. CH2OH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O가 있죠. 요게 있죠. O가 있죠. 그 다음 여기에 C.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C. 있죠? 요 C가 어떻게 돼가지고 있나?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본다면은 요 C는, 요 H는 위로 있고 요것은 아래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뭐가 되나? 이쪽에 요것은 H가 아래에 있고 OH가 위에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은 H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OH가 아래에 있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여기 하나의 평면 위에, 이게죠. 평면 요 위에, 그 다음에 화합물의 구조를 그냥 수직으로 아니면 수평으로 표시하는 이와 같은 구조를 우리가 뭐냐 하면은 이것도 이와 같이 이 전체적인 글루코스를 나타내는 화합물의 구조를 나타내는 한 형태가 뭐가 되나요? 피셔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해하기 쉽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거죠. 하월스 프로젝션이라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이 우리가 피셔 프로젝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되나? 하월스 프로젝션. 이게 하월스라고 하는 연구자가 뭐가 되나? 입체적인 구조를 이와 같은 슈가,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 구조를 이렇게도 나타내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나타내주는 것이 우리가 뭐가 되나? OH가 위에 있는지 OH가 아래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줄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나타내자 하는 것이 이제 이와 같은 hours 프로젝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션은 보면은 우리가 pitch 프로젝션, 그 다음에 hours 프로젝션이 이제 이와 같은 입체적인 구조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자, 이와 같은 화합물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여기에 프로토네이션이 되든지, 그죠? 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나요? 지금 여기에서 비공유분자쌍이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래 여기 H가 하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번은 O- 되고 OH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OH는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줬으니까 엄격하게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H를 하나 떼면은 여기 있는 H를 하나 이제 이 반응을 하고 나서 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가지고 어떤 상황이 지금 이렇게 본다면은 요 OH가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지고 하면 O-,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 하나 이쪽으로 옮겨가면은 내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왜 여기다가 H를 붙입니까? 하면은 이 상태에서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뭐가 되나 프로토네이션을 해주고 하면은 반응이 더 잘 일어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프로토네이션을 해주고 한다면은 여기가 프로토네이션을 해주고 한다면은 여기는 OH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뭐가 되겠나요?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H가 나중에 떨어져 나오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H 하나 넣어준 거하고 똑같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산을 넣어준다는 이야기는 촉매로서만 연결시켜 주는 것이지 나중에 다시 해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요 알데하이드 화합물하고 요 알코올 화합물이 떨어져 있을 때죠. 떨어져 있을 때인데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나? 같은 분자 안에 한쪽은 알데하이드고 한쪽은 OH가 있으면은 또 똑같은 반응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때에 얻어지는 것은 똑같이 얻어지게 되겠죠. 얻어지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H가 떨어져 나가고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OH가 여기에 OH 한 탄소의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하이드레이트 형태라고 해주게 됩니다. 하이드레이트 형태. 그런데 이번에는 하이드레이트 형태가 하고 비슷한데 아니죠. 뭐가 되나? 이것은 OH가 맞고 여기서는 O가 H가 아니라 다른 C로 연결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이드레이트,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헤미아세탈이나, 헤미라고 하는 것은 반쪽, 부분적인 그런 말이죠. 헤미아세탈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인터 분자 간에 이와 같이 반응을 했을 때 이것은 분자 내에서 인트라 몰레큘라, 그죠? 리액션을 했을 때도 똑같은 생성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고리가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기다랗게 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헤미아세탈. 그런데 이것은 뭐가 되나? 같은 화합물 안에서 알데하이드와 알코올이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사이클릭 헤미아세탈. 자, 이것도 헤미아세탈 똑같죠. 그런데 사이클릭 헤미아세탈.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다시 요 부분에서 지금 OH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를 살펴봤죠.
봤어. 그런데 여기 오면은 뭐가 되나? OH가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 OH가 몇 개나 있나요? 반응할 수 있는 OH가. 자,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나? 지금 분자 안에서 알데하이드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OH가 있다. 이것이 반응을 할 때는 그냥 뭐 또 일어나지만은 이렇게 돼 가지고 있을 때 반응이 잘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가 맨 먼저 뭐가 되겠나요? 여기서 이것이 프로토네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OH가 되고 여기에 H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O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OH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H가 빠져나가 준다면은 이것이 H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 준다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요 탄소, 그죠? 이와 같이 지금 OH가 알코올이 되는 거죠. 알코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와 같은 사이클릭 헤미아세탈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다시 이와 같은 요 화합물은 우리가 글루코스라고 하는 화합물입니다. 글루코스는 6개짜리 탄소에 각 탄소마다 알데하이드가 1번 탄소에는 알데하이드, 나머지는 다 OH가 붙어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OH 반응이 OH와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의 반응이 여기에서는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겠나요? 실제적으로 봐서는 여기에서도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나? 전체적인 고리가 삼각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럼 뭐가 되나? 하나, 둘, 셋, 넷, 사각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간다면은 어떻게 되겠나? 여기서 이렇게 간다면은 요렇게 연결된다면 요거하고 1번하고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OH하고 연결이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번에는 여기에서 연결이 된다면은 여기에서 요렇게 연결된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고리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이것만 되나요? 이것도 실제적으로 될 수가 있죠. 여기 있는 OH도 이렇게 반응을 해서 똑같이 사이클리제이션이 될 수가 있고 사이클릭 헤미아세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몇 개가 만들 수 있나? 여기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의 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삼각형 형태, 사각형 형태, 오각형 형태, 육각형 형태. 자, 이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되나? 왜 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지 이해가 되겠나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탄소라고 봤을 때에 이것은 sp3 혼성궤도함수를 가지고 있는 탄소로 봤을 때 sp3 혼성궤도 함수는 뭐가 되나? 109.5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유지를 해줘야 되죠. 그게 그렇게 가지고 있죠. 그런데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육각형으로 되면은 109.5도를 정확하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여기가 120도가 되지만은 이와 같은 우리가 전체적인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한다면은 요 각도가
이때의 요 각도가 모두가 다 이거 육각형이죠. 109.5도를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09.5도를 만족을 하고 이것은 뭐가 되나요? 여기서는 60도를 만족을 시켜줘야 되죠. 원래 109.5도를 이렇게 이루고 있어야 행복한데 뭐라나 억지로 60도로 맞추어 주게 되면은 링 스트레인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톡 해주게 되면 작은 에너지에서도 이것이 끊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모든 OH가 꼭 EO OH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모든 OH가 뭘 할 수 있나요? 반응을 다 할 수 있어. 처음에 가까우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3개 골이 안 되겠는데 4개 골도 잘 안 되겠는데 5골이 어느 정도 꼭 안 되면 될 수 있겠는데 6골이 잘 되겠는데 뭐가 되나? 요리 가면은 7골이 잘 안 되겠는가? 항상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뭐가 되나? 그 고민하는 결과는 뭐가 되나? 6골이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안정하다고 결론을 내리겠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어디로 가나 지금 이게 여기죠.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본다면은 고리가 몇 고리가 형성이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고리가. 자, 그러면 이게 6고리가 되면은 6고리가 되고 하면은 자, 이것을 이쪽으로 지금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시켰어. 그럼 뭐가 되나? 여기서 CH2 요게 남아있죠? CH2OH가 남아있죠. CH2OH. 그 다음에 여기에 O가 이쪽에 있는 O가 이렇게 갔으니까 요 C가 되고 이쪽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O가 연결이 되면서 OH는 하나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나? 나중에 여기가 O- 돼가지고 OH가 되고 실제적으로는 여기는 어떤 표시가 하나 있어줘야 되겠죠. H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죠? H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돌렸을 때에 그 다음 H는 요 탄소에 있는 H는 항상 뭐가 되나요? 항상 이것이 요 OH가 되죠. OH가 되고 요 OH는 H는 항상 위로 되고 그 다음에 OH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서 그 다음 탄소에 있는 것은 OH가 어디로 갔나? OH가 위로 6고리. 자, OH가 그렇죠. 이게 맞네. 이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 OH고, 그 다음에 요 OH는 위로, 요 OH가 위로, 그 다음에 요 OH는 아래로,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C에서는 H가 위로, 그 다음에 OH가 아래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는 H는 항상 여기 아래로, 그 다음에 여기에 CH2OH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반응을 했을 때, 그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것이 똑같은 반응이지만은 여기서 갈 수도 있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OH에서 전자를 이쪽으로 밀어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성되는 것이 요게 O, C, O 되죠. 그럼 뭐가 되나? 하나, 둘, 셋, 넷, 5고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요 5고리가 여기가 여기 요 OH가 이렇게 밀어 넣어주게 되면 O-, 그 다음에 OH 되죠. 그럼 이게 OH가 되는 거죠. OH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H가 떨어져 나가서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실제적으로 봐서는 H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O가 연결됐죠.
O가 연결이 됐어. 그 다음에 요 O가 연결된 요 탄소는 여기에 CH2, 여기에 CH2OH가 CHOH, CH2OH 여기가 뭐가 되나요? 여기서 실제적으로는 H가 있는 겁니다. 그죠? 표시를 그러면 CHOH 그 다음에 여기는 CH2OH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이와 같이 됐을 때에 지금 여기에 있는 요 OH는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해줄게요. 하고 그 다음에 항상 OH는 아래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요 OH는 위로 들어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OH는 이와 같은 반응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사이클릭 헤미아스타를 만드는 것이 더 안정한가? 삼각형 형태인지, 사각형 형태인지, 오각형 형태인지, 그 다음에 육각형 형태인지. 삼각형, 그 다음에 사각형, 그 다음에 칠각형 이런 것은 상당히 링이 링 수준이 상당히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우리가 sp3 혼성궤도 함수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오각형이나 육각형이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반응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반응을 해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응한다면은 이와 같은 생성물이 얻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반응한다면은 이와 같은 생성물이. 왜? 자, 요 화합물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구조를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이와 같은 피쉬 프로젝션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를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그 구조를 봐서는 이와 같은 하월스 프로젝션으로 하월스 투영도로 이와 같이 나타내주는 것이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우선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요걸 보세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글루코스가 우리 식물체 내에서나 그 다음에 글루코스가 식물체 내에서나 우리 몸에서 존재를 할 때는 특별한 조건이 없이 존재를 해주게 될 때는 뭐가 되나? 이것이 99% 존재를 해주고 이것이 뭐가 되나? 0.25% 존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가 되나요? 1% 이내로 존재를 해준다는 거죠. 이제는 이해가 되죠. 왜 그렇게 존재의 비율이 이것이 훨씬 더 많은지. 뭐냐가 되나? 모두가 다 탄소로서 이루어진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육각형을 만들든지 칠각형을 만들든지 오각형 형태를 만든다 치더라도 뭐가 되나? 결과적으로는 sp3 혼성궤도 함수의 가장 적정한 온도로 유지를 하는 것이 안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6멤버들 링이 되면은 가장 안정한 그런 게 sp3 혼성궤도 함수에 맞는 각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안정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보다는 이런 형태가 훨씬 더 안정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99%, 0.25%, 1%. 자, 그러면은 뭐가 되나? 대부분은 이와 같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지만은 이와 같은 형태로 존재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사이클릭 헤미아스타를 만드는데 모든 OH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OH가 사용됐을 때 어떤 사이클릭 헤미아스타를 만들어지는가를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6멤버들로 여기가 뭐가 되나 6꼬리가 되죠. 요 6멤버들 링 형태의 로 만들어졌을 때가 가장 안정한 구조를 그 다음에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얻게 된 거죠.
하지만은 사각형이나 삼각형보다는 또 오각형은 좀 더 안정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유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비율은 이것보다는 대부분 이걸로 존재를 해주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표시는 이렇게 많이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죠. 자, 됐죠? 모든 OH가 다 반응할 수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OH가 반응하는 것이 가장 안정한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빠진 게 있죠. 뭐를 빠졌나요?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뭘 하나요? 지금 카이랄 센터를 여기에서 글루코스는 카이랄 센터를 몇 개 가지겠나요? 카이랄 센터의 의미는 한 탄소가 4개까지의 그룹을 가질 수 있고, 4개의 그룹이 다 다를 때에 그 탄소를 카이랄한 탄소라고 해주게 되죠. 에이시메트릭한 탄소.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것은 이미 2개가 같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H2도 이미 2개가 같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카이랄 센터를 가진다면 여기 볼까요? 이 탄소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하나, 둘, 셋, 넷, 4개의 그룹이 다 다르죠? 그 다음 이 탄소를 보세요. 이 탄소를 보면 하나, 둘, 셋, 4개의 그룹이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이 탄소를 보면은 하나, 둘, 셋, 4개의 그룹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 탄소를 본다면은 하나, 둘, 셋, 4개의 그룹이 다 다르죠. 그러면은 글루코스는 카이랄 센터가 몇 개? 4개의 뭐가 되나? 카이랄 센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카이랄 센터는 R, S, 뭐 이런 식으로 R이나 S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4개니까 결과적으로는 글루코스의 요와 같은 카이랄 센터가 4개인 경우에 있어서 이승질체의 수는 2의 뭐가 되나? 4승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16개의 아이소모가 가능하다는 거죠. 2의 n승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글루코스가 실제적으로는 16개의 이승질체 중에서 딱 1개만 만들어진다. 요것만. 신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공작을 하고 마음대로 하게 될 때는, 마음대로 만든다면은 16개가 다 만들어져. 그런데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16개의 이승결체 중에서 딱 요것만 만들어지는 것이요. 요것만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요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알았는데, 요게 탄소가 4개의 뭐가 되나? 카이랄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4개의 카이랄 센터가 R인지 S인지는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입체 화합물에서 스티로케미스트리를 할 때 뭐가 되나요? 그 탄소가 카이랄 탄소인 경우에 어떻게 카이랄리티를, 그러니까 컨피규레이션을 조절해주면 R폼이 될 수도 있고 S폼. 기억나나요? 그 다음에 R폼, S폼 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뭐가 되나? 운전대가 생각이 나죠. 운전대가 생각이 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되나? 운전대 축은 가장 4개의 그룹 중에서 가장 작은 그룹. 여기서는 가장 작은 그룹이 수소가 되겠죠. 그래서 수소를 맨 뒤로 도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서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죠. 수소를 어디로 보내나? 뒤로 보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C가 크나요? 아니면 O가 크나요? O가 크죠.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C가 크죠? 2번. 그 다음 여기도 C죠. 여기도 C죠. 그랬을 때는 뭐가 되나? 동일하죠. 그래서 요것은 1번은 되는데 요놈하고 요놈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은 똑같죠. 여기는 뭐가 있나? 여기 카르보닐이 있죠. 그럼 CO가 2개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CO가 1개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어느 게 더 크나? 여기 더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본다면은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요게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뺑 돌려봐서 어느 쪽으로 돌아가나요?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것은 R이 됩니다. R.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소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되나? 여기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 요게 맞는 거죠. PC 프로젝션에서. 그런데 우리가 RS를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려보면 되죠. 자, 이걸 맨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3번이 되죠. 자, 여기가 2번 똑같아. 여기까지 가면 OH죠. 여기는 여기까지 오면 CO가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게 2번이 되는 거죠. 그럼 1, 2, 3. 여러분들 손에서 뭐가 되나? 이게
이리 돌아가나요? 왼쪽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이걸 뭐가 R, S. 그 다음에 이런 방법으로 똑같이 해주게 되면 이것이 R, R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RS를 구하는 것이나 여기에서 봤을 때도 뭐가 되나? 이게 이렇게 돼요. 알데하이드가 위로 있고 CH2, OH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있을 때 OH가 오른쪽에 있으면 R이 되는 것이고 OH가 왼쪽에 있으면 S가 된다. 또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바로 보고 이걸 우리가 이 모델이 없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RS를 생각을 해줄 수 있게 되겠나요? 자, 우선 여기에서 정하는 것은 정해주면 되죠. 그냥 이게 1번 되죠. 요게 2번 되죠. 요게 3번 되고 요게 4번 되죠. 그러면은 4번을 빼고 이걸 돌려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돌려보면 1번, 2번 이렇게 돌아가죠. 그럼 이것은 S죠. S가 여기 돌아가는 건 S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H가 필수 조건이 뭐죠? 뒤로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는 뭐가 되나? 앞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서는 앞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되나? 요리 앞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꾸로 해줘야 되겠죠. 이게 R.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피셔 프로젝션의 모델은 항상 이렇게 보는 거죠. 수평으로 이게 돼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직으로 돼가지고 있는 것은 뒤로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RS를 정할 때는 가장 작은 놈을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주면서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RS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시 프로젝션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R인지 S인지를 구분하려면은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똑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요 H가 뒤로 들어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해주면 되죠. 그런데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경우는 그것을 S가 나오면은 R로, 그 다음에 R이 나오면은 S로 해주게 되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서 R, S, R, R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카이럴 센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가 이해가 조금은 되었죠. 자, 다시 우리가 이와 같은 PC 프로젝션이라든지 하워스 프로젝션으로 이와 같은 슈가, 즉 탄수화물은 카보하이드레이트는 나타내주는 것이 용이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갔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자 이게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들어간다는 까지는 됐죠. 이쪽 OH가 어디로 가는 게 뭐가 되나? 여기로 치고 들어간다는 것은 됐습니다. 그런데 요 카르보닐 그룹은 항상 뭐가 되나? 요 카르보닐 그룹은 항상 평면이죠. 평면이죠. 이와 같은 이중결합의 평면인 것처럼 OH가 있는데 OH가 여기 있는 OH가 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치면 이게 O가 이렇게 올라가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OH가 이렇게 칠 수도 있죠. 그럼 뭐가 되나? O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주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치겠나요? 이렇게만 치나요? 아니면 이렇게만 치나요? 이것은 선택성이 없죠. 그래서 평면인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평면인데, 이렇게 평면을 돌려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치나요? 오른쪽으로 치나요? 왼쪽으로 치나요?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여기가 막아져 있다면 한쪽으로만 치겠지만, 지금 상태는 그게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치는 놈, 그 다음에 반대로 치는 놈이 둘 다 같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요 표시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해줬죠. 여기에 있는 H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했죠. 맞죠? 실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요 H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치고 들어갔다면 H는 요 H는 위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래로 치고 들어갔다면 OH는 이렇게 되겠죠. H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봐서는 여기가 요 OH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은
두 개가 섞여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위로 간 놈, OH가. 그 다음에 OH가 아래로 간 놈. 그래서 우리가 아래로 간 OH, 그 다음에 위로 간 OH를 우리가 뭐로 표시를 해주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알파. 조금 이따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요. 알파고, 그 다음에 베타가 섞여 있는 경우다. 이거는 지금 변함은 없죠. 여기 있는 경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카이랄 센터는 변화가 하나, 둘, 셋, 네 개는 변화가 없지만은 여기에 본다면 이것도 하나의 카이랄 센터가 되네요 하지만은 뭐가 되나? 요렇게 들어가는 놈, 요렇게 들어가는 두 개가 여기는 섞여 있는 형태. 하나는 뭐가 되나? 여기 표시를 해준다면 요렇게 OH가 위로 간 놈, OH가 아래로 간 놈이 섞여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가 되나? 섞여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알파와 베타가.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는 이게 뭐냐 하는 거죠. 피라노즈는 뭐 피리딘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죠. 피리딘은 6꼬리죠. 피리딘 6꼬리, 피리딘처럼 6꼬리에 뭐가 되나? OSE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슈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카보하이드레이트. 이게 6꼬리 카보하이드레이트다. 6꼬리 뭐가 되나? 슈가다. 6꼬리 탄수화물이다. 이 말이에요. 피라노즈가. 6꼬리. 이거는 뭐가 되나? 5꼬리죠. 퓨레인이라고 하는 화합물. 그죠? 지난 시간으로 잠깐 그랬죠. 퓨레인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건 THF죠? 테트라하이드로 퓨레인인데, 그때도 이게 이렇게 하면 이걸 퓨레인 화합물인데, 5꼬리가 되죠. 5꼬리 화합물. 그러게 5꼬리 형태의 뭐라는 이야기예요? 슈가. 5꼬리 형태의 탄수화물. 5꼬리 형태의 카보하이드레이트라는 말이 되겠죠. 요 피라노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은 피라노즈 폼, 그 다음에 피라노즈 폼, 그 다음에 피라노즈 폼,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그 다음에 99%, 0.25%, 1% 이내.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카이랄 센터는 RS, RR. 그 다음에 이것을 구리를 시켰을 때는 이와 같이 6멤버드 링, 5멤버드 두 개가 다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을 뭐가 되나? 하워스 프로젝션.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피셔 프로젝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인터넷이나 다른 교재를 찾아보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은 그대로 하고 이해가 잘 안 된다면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자, 보세요. 여기에서 뭐가 되나? 피라노즈. 그 다음에 피라노즈. 5꼬리 형태의 카보하이드레이트 아니면은 5꼬리 형태의 슈가가 되는 거죠. 슈가에서 뭐가 되나? 지금 링체인이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만 되면 끝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만 되면 끝인가요?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토트머리제이션을 우리가 뭐 했나요? A폼에서 B폼으로 갔다가 B폼에서 A폼으로 가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토트머리제이션, 이놀에서도 우리가 그런 기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갔어. 요 화합물이 쫙 이쪽으로 가가지고 있어. 가가지고 있는데 또 심심할 때는 뭐가 되나? 다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왔다 갔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뭐가 되나? 또 심심할 때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또 적은 양이지만 또 이것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다시 바뀌었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가 되나? 이렇게 되었다가 다시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디글루코스는 이와 같은 알파나 베타 폼의 퓨라노스 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파나 베타의 퓨라노스 타입의 슈가가 될 수가 있네요.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양은 차이는 날 수는 있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게 다시 올 수도 있고 이게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이게 뭐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것이 이렇게 되고 계속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우리가 토트머리즘이라고 우리가 붙여놨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좀 더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이제 우리가 뭐가 되나 헤미아스탈, 그 다음에 사이클릭 헤미아스탈. 그러면 우리가 먹는 밥은
헤미아세탈인가요? 아니면은 사이클릭 헤미아세탈인가요? 먹는 밥은, 빵은 이것은 헤미아세탈도 아니고 사이클릭 헤미아세탈도 아니죠. 이것은 아세탈입니다. 둘 다가 OH가 있는 것이 아니라 OR로 돼가지고 OC로 돼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셀룰로스나 그 다음에 뭐 밀가루 같은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은 모두가 다 이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아세탈 타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깨어지게 되면은 아니면은 셀룰로스가 소라든지 몸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깨어지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뭐 글루코스 형태로 되는 거죠. 작은 분자 단계가 가장 중간체의 분자 단계가 6개가 돼. 그럼 글루코스가 됐을 때는 뭐가 되나요? 글루코스가 됐을 때는 이와 같은 글루코스가 됐을 때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되면은 이 형태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이것이 아세탈인가요? 아니면 헤미아세탈인가요? 아니면 사이클릭 아세탈인가요? 사이클릭 헤미아세탈인가요? 정확한 의미에서는 고리가 됐죠. 고리가 돼 가지고 있고 한쪽은 뭐가 되나? 한쪽은 여기에서 OH, 한쪽은 O에 C가 들어가지고 있죠. 그럼 뭐가 되나? 이것은 사이클릭 헤미아세탈 타입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분자 단계에 단분자 단계에 모노머 단계의 슈가는 모두가 다 어떤 형태다? 사이클릭 헤미아세탈 형태다 보면 되는 거죠. 왜? OH가 한 개가 있고 여기는 OC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여기에서 우리가 퓨렌이라고 하는 피리딘, 퓨렌 이런 형태는 형태가 파이렌 그죠? 이런 형태가 6꼬리를 대 가지고 있는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O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니까 이것을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피라노즈 6꼬리 여기에서 피라노즈 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본다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꼬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사이클릭 피라노스 타입 아니면은 이것은 뭐가 되나? 사이클릭 헤미아세탈 타입인데 사이클릭 피라노스 타입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나? 고리가 자체가 6꼬리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와 같은 구조를 봤을 때에 실제적으로 지금 다른 건 다 됐습니다. 다른 건 다 됐죠. 원래 우리가 있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어. 이것도 뭐가 되나? 이렇게 됐어.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요 파트가 되는 거죠. 요 파트가 되는 거죠. 요 파트는 뭐가 되나요? 이게 사이클리제이션을 할 때에 어디로 들어가는 지금 요 OH가 이쪽으로 들어가 주게 되면은 이리 들어가지면 이게 OH가 알데하이드에 이쪽으로 들어가 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OH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것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여기서 아래쪽으로 들어가 주게 되면 이렇게 들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들리게 되는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두 가지가 여기서 나온다고 해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는 걸 두 가지가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은 우리가 Hours 프로젝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요 OH하고 요 OH가 또 뭘 하고 비교를 해보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CH2OH하고 여기에 있는 CH2OH를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CH2OH는 위로 올라가지고 있죠. 위로 올라가 있고 여기에 있는 OH는 뭐가 되나? 아래로 내려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것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오포지트 사이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는 이것도 위에 있고 이것도 지금 OH가 위에 있게 되겠죠. 위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표시를 해주게 될 때에, 이런 형태를 가지고 표시를 해주게 될 때에 이와 같이 반대로 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파라고 표시를 해줘요. OH, OH, CH도 OH하고 그 다음에 OH가 서로 반대로 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알파,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베타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 화합물은 D-글루코스죠. 그 다음 이 화합물은 D-글루코스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OH가 반대로 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알파, 그 다음 OH가 같은 방향으로 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베타, 이런 식으로 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와 같이 표시를 해줄 수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표시를 해줄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사이클로헥세인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도 있죠. 지금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게 이렇게 요렇게 자, 여러분들이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본다면은 요와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죠. 요와 같이 됐을 때 우리가 뭐가 되나? 체어처럼 되겠죠? 아니면은 요와 같이 될 수도 있죠. 이것이 요와 같이. 요것이 되면은 뭐가 되나? 보트폼이 되는 거죠. 당연하게 우리가 보트폼보다는 체어폼이 더 안정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와 같은 것을 다시 뭐가 되나? 이런 형태로 체어폼으로 바꿔주고 되는 것이고, 요 폼을 이런 식으로 뭐가 되나? 체어폼으로 또 바꿔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자, 여기에서는 하월스 프로젝션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여기에서 서로 반대쪽으로 보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더라도, 여기로 어디로 갔나? 지금 요거죠? 여기로 갔더라도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이렇게 가더라도 여기는 뭐가 되나? 위로 올라와 있죠? 그 다음 요것은 O, 그 다음 여기에 뭐가 되나? OH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죠. 이렇게 제어폼으로 갔을 때, 그 다음에 요것은 서로 위로 올라오게 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하월스 프로젝션에서도 이와 같이 서로 반대가 됐을 때 우리가 알파, 그 다음에 하월스 프로젝션에서 이렇게 같은 방향이 됐을 때 베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도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체어폼에서도, 체어폼으로 우리가 나타날 때도 요것과 요것은 여기가 반대가 되면 여기도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알파, 그 다음에 여기와 요것과 요것이 서로 같은 방향에 있으면은 우리가 베타 표시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면서 기억을 해두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글루코스, 똑같은 글루코스인데 여기서 연결이 되면은 육각형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연결이 되면은 이와 같은 몇 고리가 되나요?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리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퓨렌 화합물이 다섯 고리입니다. 그래서 퓨라노스, 다섯 고리 형태의 뭐가 되나? OSE는 카보하이드레이트, 슈가를 의미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고리 슈가다, 다섯 고리 카보하이드레이트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도 요 그룹하고 요 그룹이 뭐가 되나? 마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될 수도 있죠. 이것은 뭐가 되나? 반대로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알파, 그 다음에 이것은 같은 방향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베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글루코스에서 6고리가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가 이런 형태가 가능하고 이런 형태가 두 가지 화합물이 가능하고, 여기는 바뀌는 건 없죠. 아래에서 알라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5고리가 되더라도
요 OH가 다른 것은 변화가 없는데 요 OH가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는 두 개가 동시에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봐서는 자, 오픈 체인이 됐을 때는 우리가 0.25%, 그 다음에 99%,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되나? 우리가 알파, 베타, 퓨라노즈, 그 다음에 피라노즈, 파이라노즈, 피라노즈, 알파, 베타 모두가 다 이해가 되죠.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준다면은 이와 같은 이번에는 글루코스가 아닌 디라이보즈를 우리가 표시 프로젝션으로 나타냈을 때는 이와 같이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뭐가 되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가장 좋은 것은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와 같은 퓨라노스 이게 5 멤버드링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에 요 OH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 요 OH가 위로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서로 반대가 됐을 때 알파, 서로 같은 방향일 때 베타의 두 가지 화합물이 다 가능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RNA 폼을 봤을 때 항상 RNA는 중심이 되는 슈가가 세 가지가 중심이 되죠. RNA는 세 가지가 중심이 되는데 뭐가 중심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는 베이스, 하나는 여기에 슈가, 그 다음에 하나는 포스페이트가 요게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것이 한 그 구성 유니트가 됩니다. 그죠? 한 구성 그 유니트가 단계가 되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슈가는 항상 RNA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라이보즈가 예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DNA는 여기에 있는 OH가 없고 그냥 H만 있는 거죠. O 대신에 H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2번 위치가 되죠. 2디옥시라이보즈.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다 베이스,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 똑같습니다. 요 위치만 다르기 때문에 R, 라이보즈, 그 다음에 라이보즈지만 DNA에 있어서는 라이보즈에서 출발하지만 결과 여기에 있는 O가 없기 때문에 2디옥시, 2번 위치에 O가 없는 라이보즈.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베이스는 요 DNA, RNA 하면 한 개만 다르죠. 다 똑같은 상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카르보닐 화합물은 우리가 어떤 산 촉매가 있을 때라든지 염기성 촉매가 있을 때는 더 잘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뭐가 되나? OH하고 해가지고 이와 같은 여기에 OH가 여기에 OR이 되는 이와 같은 헤미아세탈 상태로 잘 만들어진다. 그죠? 헤미아세탈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 이번에는 이 고리가 이렇게 같은 화합물 안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사이클릭 타입의 뭐가 되나? 헤미아세탈. 이쪽은 OH, 이쪽은 OC가 되겠죠. 그래서 사이클릭 헤미아세탈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피시 프로젝션을 가지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에 가지고 있는 화합물일 때에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물론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반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이클릭 헤미아세탈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에 여기와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다면은 이것이 평면이기 때문에 이것이 OH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OH가 아래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지금 보면은 이와 같이 표시를 해주는 것이 뭐가 되나? 이와 같은 Howard's projection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표시를 해주는 것이 화합물을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피셔 프로젝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뉴먼 프로젝션은 뭐였나요? 뉴먼 프로젝션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탄소 두 개를,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뭐가 되나? 탄소 한 개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되나? 여기에서 이와 같이 다른 이게 있는 H가 여기에 있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이 피셔 프로젝션, 뉴먼 프로젝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볼 것이 뉴먼 프로젝션, 그 다음에 하워드 프로젝션, 그 다음에 뭐가 있나? 이와 같은 피셔 프로젝션을 나타내는 것은 다 화합물의 구조를
어떻게 나타내는가를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같은 화합물을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우리가 네 개의 탄소로서 이루어진 탄수화물을 우리가 에리스로즈라고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D폼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DL은 뭐 우리가 많이 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준다면은 이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요와 같은 형태가, 요와 같은 여기가 탄소가 요 구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디글리세르알데하이드 요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D폼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디글리세르알데하이드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D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요와 같은 요 글리세르알데하이드에서 OH가 오른쪽으로 있을 때 우리가 D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슈가에서도 중심을 뭘로 보나요? 중심을 요거 봅니다. 요거 봅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뭐 보나요? 여기서도 요거 보고 되죠? 요것을 알데하이드를 맨 위로 가도록 하고 그 다음 맨 아래에 CH2OH를 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때의 글리세르알데하이드가 요 OH가 오른쪽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디글리세르알데하이드라고 글리세르알데하이드라고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디글리세르알데하이드에 있어서는 이쪽에 있는 OH가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탄소수가 많은 슈가에서도 뭘 중심으로 하는가 하면은 요 OH가 있는가, CH2OH가 있는가, 요 알데하이드가 있는가.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요 위 아래 있죠. 맨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요거죠. 요 OH가 오른쪽에 있으면 이것은 D폼이다. 요 OH가 반대로 여기 있으면은 L폼이다. 그래서 우리가 D와 D폼, 그 다음에 L폼으로 구분을 해주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것은 뭐가 되나요? 에리스로즈는 이게 오른쪽에 있죠. 그럼 뭐가 D 에리스로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와 같은 D 에리스로즈에서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은 괜찮아. 그죠? 우리가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를 따진다면 이것은 정확하게 뭐가 되나? R, 그 다음에 R이 되겠죠. 그 다음에 DL 폼으로 따지면 이것은 D, 그 다음에 에리스로즈라. 그런데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뭘 했는가 하면은 이게 OH가 이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죠. 실제적으로 봐서는 OH가 요렇게 되려면 이것은 여기 있는 OH가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요 OH는 위로 들어갈 수도 있죠. 위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가 뭐가 되는 거면 두 개가 존재를 해요. OH가 위로 가는 거, OH가 아래로 가는 걸. 그러면은 우리가 요만 보세요. 요 위치만 보면은 O 있지요, OH 있지요, 그 다음에 H 있지요, 요거 있지요. 뭐가 되나? 카이랄 센터가 되죠. 그러면 원래에 있는 카이랄 센터에서 한 개가 더 만들어져. 그런데 그 카이랄 센터는 뭐가 되나? 요때의 카이랄 센터 다르고 요때의 카이랄 센터가 다르게 되겠죠. 그럼 두 개가 되는데 어느 한쪽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두 개가 다 만들어져. 그러면 요 탄소를 우리가 카이랄 탄소라고 하기는 어렵죠. 요 탄소를 카이랄 탄소라고 하기가 어려워. 뭐래서? 카이랄은 맞아. 네 개가 다 다른데 또 카이랄 탄소는 아니야. 그래서 요런 형태를 우리가 에노머릭 카본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됐다가 그렇게 될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에노머릭 카본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뭐 했나?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됐어. 근데 이놈이 또 이렇게 돼. 이놈이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것도 다시 끊어졌다가 그럼 이대로 가는 건 아니죠.
이게 다시 끊어져 가지고 알데하이드와 알코올로 되었다가 다시 만나면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행태가 되겠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표시를 해줄 수 있게 되겠죠.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라이보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요 라이보스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구조를 본다면은 상당히 좀 이해를 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런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OH가 뭘 할 수 있나요? OH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은 뭐가 되나? 이것이 이쪽으로 들어가 주게 되면 뭐가 되나? O는 올라가 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두 개가 되는 것이고, 자, 요 OH가 요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요 경우는 뭐가 되나? 이렇게 가는 거죠.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형태가 다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봐서는 뭐가 되나요?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이 뭐가 되나? 요거하고가 같은 방향. 그래서 베타 타입이 되는 거죠. 베타, 그 다음에 디라이보퓨라노스라고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꼬리가 되면은 우리가 피라노즈 타입이라고 했죠. 피라노즈 타입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꼬리가 됐을 때 이와 같은 형태. 그 다음에 둘 다 가능하죠. 그죠? 가능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가 지금 6꼬리가 될 수도 있죠. 여기서 바로 오면은, 그 다음에 6꼬리가 되는데 있었어도 요거는 뭐가 되나요? 항상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요 카이럴 센터로 봐서는 그렇지만은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카이럴 센터로 보기는 어렵죠. 아니죠. 그래서 에노머릭 카본이다. 에노머릭 카본은 두 개가 섞여 있다. 그 다음에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바뀔 수도 있다. 그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시를 글루코스인 경우에서 알파, 그 다음에 베타.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이게 뭐가 되나? 요게 서로 반대가 되죠. 그래서 글루코피라노즈인데 이게 또 D포입니다. 그런데 요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죠. 알파. 반대 방향이 같죠. 베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폼은 실제적으로 봐서는 뭐하고 우리가 체어폼이냐 아니면은 보트폼을 봤을 때 체어폼이 더 훨씬 더 안정하죠. 그래서 체어폼으로 나타내주면 똑같다는 거죠. 여기에서 체어폼에서도 뭐가 되나? 요 그룹하고 그 다음 요 그룹이 같이 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hours projection에서도 요 그룹과 요 그룹이 같은 방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베타, 요것은 베타입니다. 베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체어폼으로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요 OH가 요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와 같은 형태는 체어폼에서는 이퀴토리얼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액시얼로 두 가지가 다 가능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퀴토리얼로 됐을 때 요걸 마주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베타, 그 다음에 액시얼로 됐을 때는 요거하고 요거 반대가 되죠. 그래서 알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언뜻 하면서 지금 다 안 한 게 하나가 있죠.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나요? 이와 같은 에노머릭 카본까지는 했죠. 왜? 위가 OH가 아래로 될 수도 있고 IH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제오폼에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요 에노머릭 카본이 또 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뀐다고 그랬죠. 알파폼이 다시 베타폼으로 되었다가 베타폼이 다시 알파폼으로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뮤타 로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뮤타 로테이션이.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요 OH로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는 바로는 못 가죠.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가겠나요? 자, 조금 이따가 이것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것은
자, 실질적으로 봐서는 요것은 이렇게 바로는 못 갑니다. 그럼 이게 풀어지게 되면은 자,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프로토네이션이 됐다. 메커니즘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가겠나요? 이런 식으로 전자를 밀어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자, 여기가 그렇게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런 상태로 되겠네. 자, 여기서 자, 여기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OH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OH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OH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OH가 되고, 여기는 H, 여기가 OH, 여기가 H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OH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이와 같은 글루코스 타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했다면은 요 OH가 어느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요 OH가 아래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갔을 때는 OH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런데 다시 여기서 깨져가지고 이렇게 왔어. 이렇게 된다면 다시 이게 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는 뭐가 되나? 여기에서 이렇게 치면은 OH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때는 이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되나?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게 되는. 그러면은 뭐가 되나? 여기에서 OH하고 OH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방향이 달라지는 화합물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뮤타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뮤타 로테이션. 자, 여기에 우리가 아노멜 카본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상호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뀔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 뮤타 로테이션이 뭐가 되나? 디글루코스에서 가능하고, 디글루코스에서 가능한 것만 아니라 다른 슈가에서도 가능하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 폼만 딱 만들어졌을 때를 딱 분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못 가게 만들게 됩니다. 요것을 못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요것만 가지고 딱 분리를 해가지고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알파 D 값이 애매하죠. 우리가 알파 D 값이 R폼하고 S폼은 R폼이 플러스가 되면은 S폼은 마이너스가 되죠. S폼이 플러스가 되면은 R폼은 또 마이너스가 돼. 그런데 여기에서는 둘 다 뭐가 되나요? 플러스라는 이야기는 플러스가 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RS 폼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탄소를 우리가 에너머릭 카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 이때에 베타 타입인 경우에서는 요만큼, 그 다음에 알파 타입인 경우에서는 요만큼이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죠. 이것은 딱 요 순간에서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 뭐에 의해서? 뮤타 로테이션에 의해서.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 우리가 알파, 그 다음에 베타 상태지만은 두 개를 섞어버리면은 또 이와 같은 요 둘 사이가 아니죠. 이것은 또 요 화합물은 둘 사이가 아니고 이와 같은 52.5도로 됩니다. 플러스.
이와 같이 두 개를 섞어 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를 섞어 놨을 때 이와 같은 형태로 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봤을 때에 이런 형태가 그렇다면 더 많이 존재를 하겠는가, 아니면은 이런 형태가 더 많이 존재를 하겠는가?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것과 요것은 뭐가 되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놈이 가만히 보면은 요 상태가 조금 더 불안해 보이죠? 어떤 형태로 불안해지나요? 어떤 형태로 봐서? 요 OH는 액시얼로 돼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1번, 2번, 3번으로 본다면 여기에 있는 이거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많죠. 여기에 있는 OH는 아무리 돌아들어도 충돌할 게 없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파폼보다는 뭐가 베타폼이 더 안정하다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비율을 본다면은 베타가 64%, 그 다음에 알파가 36% 존재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 이해가 되죠. 요는 상태냐 아니면은 요는 상태냐, 이게 더 안정해.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연에서도 이것이 더 많이 64%로 존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와 같이 어떻게 카르보닐 그룹이 하이드라존을 만드느냐를 가지고 시작을 하자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아세탈, 헤미아세탈까지는 괜찮은데 카보하이드레이트가 나오면서 스티로케미스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혼돈이 될 것 같아 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시 다음 시간에 이와 같이 카르보닐 그룹을 하이드라존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